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이지윤입니다. 세무학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얘기부터 시작을 하자면 중학교 도덕 시간에 누진세와 비례세율 중에서 어떤 것이 조금 더 공정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누진세율 쪽을 찬성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소득 재분배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쪽의 의견을 택했었는데 근데 이제 반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비례세율을 조금 더 많이 택하더라고요. 친구들은 같은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금 더 공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사람마다 이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서 그때부터 세무학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세무학과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는 법, 경제, 경영의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고루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 특강을 듣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세 가지 분야가 다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세 분야를 모두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 분야를 모두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 사이트를 조사하면서 세무학이라는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세무학과에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학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이 모의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했던 활동입니다. 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기도 했고 또한 사회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다 보니 법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에서 저희가 개정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썼던 조항은 근로자가 막대한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사용자가 이 근로자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해줄 것인가 라는 조항이었는데요. 학생인 저희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001분만 보상을 해주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부조리해 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활치료에 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2학년 경제 시간에서는 세금과 기업의 윤리적 경영에 대해 배우면서 기업의 조세 포탈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계기로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모여서 3학년 때 테드 방송을 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기업의 조세 포탈과 그 조세 포탈이 이루어지는 방법 그리고 기업의 조세 포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생활과 윤리 시간에 이제 기업의 윤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윤리적 소비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토론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반면에 다른 친구들은 자신이 소비한 게 과연 실제로 이용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윤리적 소비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논술 시간에 청소년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과 사회적 기업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의외로 60%가 넘는 친구들이 실제로 윤리적 소비를 해본 적이 있다는 이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제 40%의 학생들이 윤리적 소비를 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자신의 윤리적 소비가 이 기관에 제대로 전달되는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임을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윤리적 소비 기관에서 자신들이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결과를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제 러블리페이퍼, 마르크로우, 그리고 마리몬드라는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이 중에서 친구들이 가장 인상 깊게 들었고 저 또한 인상이 깊었던 러블리페이퍼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제가 평소에도 청년과 노인의
서로의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발표를 바탕으로 세무학과에 진학해서 이제 세무공무원이라는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꿈 외에도 사회적 기업을 직접 운영해보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 쪽으로 관심이 확장되면서 3D 프린팅 의수 제작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 저한테는 기부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제가 직접 만든 그런 제품을 기부해보는 건 또 색다른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얻게 된 점으로는 이제 새로운 과학기술이 기부라는 것과 접목되어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는 만큼 이제 기부에도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립대학교에는 이제 과별로 인재상이 나와 있는데 그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구성을 했던 것 같고요. 법, 경영, 경제가 다 융합되어 있는 윤리적인 의식을 잘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인재상으로 꼽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에서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은 이제 경영과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뭐 법과 관련이 돼 있는 모의국회 그리고 경제와 관련이 돼 있는 이제 기업의 조세 포탈에 대해서 탐구를 했던 활동들을 이제 자기소개서에 넣었고 그리고 또 윤리적인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예로는 제 꿈인 세무공무원과 연결시켜서 앞으로 윤리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많이 풀어갔던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1조 1번이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면접을 봐서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저희 학교는 좀 자기소개서의 내용보다는 이제 생활기록부를 이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아무래도 경제, 경영 쪽과 관련되다 보니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이 용어들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어떤 기업을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도 들어왔었고 시립대학교에 입학한다면 어떤 활동을 가장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었습니다. 세무학이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딱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세무학이라는 건 이제 법이나 회계 같은 분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하고 그와 더불어 이제 법과 회계를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세무학이 너무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3 학생들 정말 많이 힘들 텐데 저도 아직까지 학교에 제대로 못 가고 있어서 좀 힘들지만 모두 이제 잘 이겨내고 학교에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수지라고 합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부과별 인재상입니다. 보통 많은 학교에서 학교의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학생들의 서류를 평가할 때 각 학과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가 기준을 저희는 학부과별 인재상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학부과별 인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 학생인가인데요. 학부과별 인재상을 보시면 각 학부과별로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요소별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무조건 내신이 좋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성적이 좋으면 어느 정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학업 역량에서 단순히 내신 외에 성적 추이라던가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자기소개서 1번, 2번 또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학과를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교과목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학과마다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과목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 또한 말씀드렸던 인재상에 학부과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잠재 역량은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원자가 우리 대학에 이 학과에 들어와서 우수한 인재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평가 요소인 만큼 세부 능력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다음에 창체활동, 독서활동, 자기소개서 1번, 2번, 4번 등 다양한 내용을 보고 지원자의 잠재 역량을 평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 역량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착한 일한 경험으로 많이 어필하는데 사회 역량은 저희가 인성평가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학부과별로 인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 역량을 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어떤 학과에서는 리더십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과에서는 공동체 의식이라던가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서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기소개서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각 학부과별 인재상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신다면 합격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면접 평가 방식은 서류 기반 확인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질문이 구성되며 활동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학업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학생들이 면접평가에서는 긴장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압박 면접이 아니라 면접위원하고 편하게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이나마 긴장감을 좀 덜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의 전형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관에 떠도는 소문이라던가 인터넷 정보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본인이 준비한 중요한 입시이니만큼 그런 소문보다는 본인이 직접 저희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전화 그리고 요건 정말 꿀팁인데요. 네.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있는데 서울시립대학교 패스파인더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럼 저희와 1대1로 카카오톡 대화도 가능하니까요. 스스로 본인이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